결국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한국 고등학생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천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의 헤드헌터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구한 2명의 한국 천재 해커와 그들이 내린 놀라운 결정. 왜 그들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제시한 황금 같은 기회를 거절했을까요? 잠깐만요. 감동 한국인은 수익금의 10% 유기견, 유기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애덤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 동안 최고의 인재들을 발굴해온 헤드헌터죠. 사람들은 저를 인재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별명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는지, 어떤 대학생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는지, 이런 정보는 제게 황금과도 같은 가치를 지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제가 찾는 사람들이니까요. 리사,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천재를 발견했어요? 제 비서 제인의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 하지만 곧 찾게 될 거야. 언제나처럼. 저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글, 메타, 애플의 수많은 천재들을 소개했고 그들은 모두 업계를 뒤흔드는 혁신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제가 발굴한 인재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최전선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내일의 미팅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단지 더 높은 연봉과 주식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인재 발굴일까?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아침 세상을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최대 규모 해킹 시도 발생.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킹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더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한국 고등학생 2명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 막안에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세 김민중과 17세 이수진,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1조 원 규모의 자산을 지켜내. 기사에 따르면 이 2 고등학생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3일 밤낮을 새워 코드를 짜며 해킹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컴퓨터 역사상 가장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작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재능이라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줘. 내가 찾았어. 우리가 정말로 원하던 그 천재들을.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 손에는 완벽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미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이 2 천재에게 제시할 준비가 된 조건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업들에서 인턴십, 미국 명문대학의 전액 장학금, 그리고 물론 엄청난 금액의 사이닝 보너스까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김민중과 이수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학교 생활, 수상 경력, 온라인 활동,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김민주는 14살 때 이미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16살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들은 그저 운 좋게 해킹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춘 천재들이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내일 이 아이들을 만나면 돼.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인재를 놓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이 한국 아이들에 대해 알게 됐나 봐. 그들도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길 원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들의 능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특별 비자와 시민권까지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나서서 이 두 아이를 데려가려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준이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측과 사전에 약속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그를 만날 수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민준아, 이쪽은 미국에서 오신 리사 애덤스 씨야.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년배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덤스 씨.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꺼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업들이 그를 원한다고, 미국 정부까지 특별 비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애덤스 씨, 제 친구 수진이도 같은 제안을 받게 되나요? 물론이죠. 두 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네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친구의 상황을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문제라면 할머니도 함께 미국으로 모실 수 있어요. 최고의 의료 혜택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기쁨이나 흥분이 아닌 어딘가 슬픈 미소였죠. 애덤스 씨, 당신은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이수진을 만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망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2시간의 운전 끝에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의 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갓 수확한 듯한 채소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죠. 애덤스 씨, 어서 오세요. 현관 앞에 서 있던 이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보다 더 어려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같은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작은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9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미국에서 우리 수진이를 보러 오셨다면서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수진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말보다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설명했고 이수진은 민준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멋진 기회네요. 애덤스 씨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도 함께 모실 수 있어요. 최고의 의료 혜택도 제공해드리고요. 이수진이 할머니에게 제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이수진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야 하냐고 하셨어요. 이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 만남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죠. 차를 마신 후 이수진이 저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앉아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사셨죠.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컴퓨터를 사주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할머니는 우리 수진이는 특별하니까 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겨우 8살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어떻게 이 소녀를 세계적인 천재로 성장시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실리콘밸리에서라면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애덤스 씨, 제가 컴퓨터를 배운 이유를 아세요?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인터넷으로 의학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정보로 할머니의 병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지식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17살 소녀의 시선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준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킹을 막아낸 거군요. 이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고 있다는 흔적을요.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에는 어떤 교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한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에게서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만약 당신이 한국에 남아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 던진 질문은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수진과의 대화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미국행을 거절할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아이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리사.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인재 헤드헌팅을 해오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를 위해 움직인다고 믿어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그들도 이 아이들을 주목하고 있었나 봐. 국가 사이버 보안팀의 특별 포지션을 제안했대.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까지 이 두 천재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를 제안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리사,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이번 주까지 답을 얻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다른 인재를 찾아볼 생각이야. 그 말은 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헤드헌터로서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알았어. 오늘 다시 만나볼게.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이 제 경력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애덤스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교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도 함께 왔어요. 그의 뒤에는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편안한 차림이었죠. 우리는 강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혜택, 그리고 미국 정부의 특별 지원까지 모든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마침내 김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덤스 씨, 우리는 많이 고민했어요. 당신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회사였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사, 큰일이야. 중국의 한 기업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보다 2배 높은 금액을 제안했대.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절대 아니야. 이미 공식 제안서까지 보냈대. 리사,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화를 끊고 저는 두 청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연락받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얼마를 제안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애덤스 씨.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이건 여러분의 미래예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기회, 세계적인 영향력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깨닫고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두 청소년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 결정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덤스 씨. 김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느 곳에도 가지 않기로요. 그 말은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를 떠날 수 없고요. 하지만 그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15년 헤드헌팅 경력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망감이 밀려왔죠.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애덤스 씨,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 반드시 인재를 데려가야 한다는 절박함 대신 이제 제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 대체 어디 있었어? 계속 연락이 안 되잖아.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마이클. 이수진을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 상황은 어때? 그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마이클. 그들은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사, 농담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의 제안을, 미국 정부의 제안을, 그리고 중국 기업의 제안까지 모두 거절했다고? 네,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가 있어요, 마이클. 가치,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리사, 이것은 내 경력의 큰 오점이 될 거야. 15년 동안 우리 회사의 최고 헤드헌터였지만 이번 실패는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거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마이클과 회사 이사회 전원이었습니다. 제목 김민준과 이수진에 관한 제안. 저는 이메일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청소년의 놀라운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새로운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들이 한국에 머물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재를 사냥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준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애덤스 씨,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 오늘은 당신을 설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제안을 하러 왔어요. 새로운 제안이요? 네, 우리 회사가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해요. 당신과 수진 씨가 한국에 머물면서도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허락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젯밤에 제안서를 보냈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이 옳다고 믿어요.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수진 씨를 만나면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인재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가 말을 마치자 김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애덤스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와 수진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마이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리사, 이사회가 방금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사회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리사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어. 순간 제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그들이 동의했다고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 하지만 내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그 아이들의 업적과 가치관을 보고 나서 모두의 마음이 바뀌었어. 이사회는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화를 끊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준 씨, 회사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할 거예요. 김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와 수진이는? 네, 여러분은 한국에 머물면서도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도 계속할 수 있고요. 그의 눈에서 기쁨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서울 연구소 설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고 연구소 설립의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현지 인재를 고용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김민준과 이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애덤스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국 기업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연구소와 비슷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대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쪽 제안도 매력적이에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IT 시장이고 그들의 지원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애덤스 씨,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과 함께 하기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왜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우리는 애덤스 씨가 정말로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민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애덤스 씨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위험을 감수했죠. 그런 용기와 신념을 보고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가치를 존중했듯이 그들도 제 결정과 신념을 존중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감정이 북받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은 그들이 작성한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회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할까요? 김민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애덤스 씨가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수록 잠재적인 사용자와 개발자가 늘어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두 청소년은 단순히 기술적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었죠. 알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회사에 제안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덤스 씨,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이클에게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과 이수진의 프로젝트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리사, 이건 우리가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야. 알아요, 마이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투자예요. 우리는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죠. 마이클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용과 예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해.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김민준, 이수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완했습니다. 비용 분석, 예상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마이클과 이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민준과 이수진도 함께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과 이수진도 각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사회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비용, 실현 가능성, 회사의 핵심 역량과의 연관성, 모든 면에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저희 세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이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 네, 마이클. 결정은 어떻게 됐나요?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했어. 제 가슴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들이 동의했다고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 서울연구소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해.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요? 그래. 리사, 이사회는 내가 이 두 청소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의 비전을 회사의 방향과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전화를 끊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민준과 이수진이 달려와 저를 포옹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애덤스 씨, 우리가 해냈어요.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연구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민준과 이수진, 그리고 몇몇 현지 인재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명이 넘는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글로벌 연구센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 우리는 아시아 10개국의 학교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프로그래밍과 사이버 보안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연구소 1주년 기념식과 함께 이수진의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리사, 준비됐어. 행사가 곧 시작돼. 마이클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왔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 앞마당에는 행사를 위한 텐트가 설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취재를 위해 와 있었죠. 이 1년 동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리사.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희는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에는 김민준과 이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마이클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1년 전, 리사 애덤스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재를 찾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이클의 발표가 끝나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2명의 천재 청소년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인재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김민준과 이수진은 자신들의 재능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을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수진의 할머니는 손녀가 세운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인재 발굴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향과 지역 사회에 머물면서도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준과 이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리더는 바로 이 두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능으로 세계를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왔고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애덤스 씨,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수진 씨, 어쩌면 당신과 민준 씨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당신들은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작은 버스를 타고 이수진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교육센터의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고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수진의 할머니는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진이 통역해 주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모두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이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디지털 교육센터는 마을에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최신 컴퓨터들과 교육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벽에는 김민준과 이수진이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환영사와 김민준, 이수진의 소감 발표, 그리고 리본 커팅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컸습니다. 센터의 문이 열리자 마을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센터의 불빛이 마을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중과 이수진이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애덤스 씨,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이에요.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 꿈을 함께 꾸게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애덤스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실리콘밸리를 떠나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을요.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떨어지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30개국으로 확장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민주는 한국의 국가 사이버 보안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이수진은 우리 회사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리사 애덤스는 더 이상 인재 사냥꾼이 아닌 인재 육성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새로운 인재 발굴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공을 돈과 명예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김민중과 이수진은 저에게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진짜 재능이란 지켜야 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신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이수진의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면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갓 딴 과일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법이에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가 원했던 두 명의 천재가 한국을 선택했고 저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와 신념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